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는 가족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배우 신혜라 씨와의 만남 이어갑니다. 어제는 이 두 딸을 입양하게 된 사연, 또 그 딸들이 이 사춘기 지내고 하면서 어느 가정이나 똑같이 아유 미워 죽겠다 이럴 때도 있다는 얘기 등등 입양과 관련된 경험담 쭉 들어봤는데요. 입양 16년 차 엄마로 요즘에는 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재단 설립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연기자 말고 아동 전문가 신혜라, 이런 타이틀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신혜라 씨 만나봅니다. 배우 신혜라 씨는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히즈 유니버시티에서 기독교 상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9년 MBC 드라마 천사의 선택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남의 속도 모르고, 불굴의 며느리, 청춘 기록 등에 출연했습니다. 1998년 첫 아이를 낳은 뒤에 2005년, 2008년에 차례로 두 아이를 공개 입양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단체인 컴패션의 홍보대사, 중앙입양원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MBC 연기대상 연속극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비롯해 스타 선행대상과 한국사회공헌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쓴 책으로는 딸 예은 양과 함께 쓴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 있습니다. 자, 신혜라 씨, 근데 뭐 어제 우리가 이제 어느 가정이나 똑같이 뭐 속 터질 때도 있고 예쁠 때도 있고 그렇다 하는데 2014년인가는 애들만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가셨죠? 예. 그거는 왜 그런 결정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외국에서 좀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가정 형편상 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로망이 있었나 봐요. 유학이라는 그런 거. 본인의 유학? 네네. 아이들이 아니라? 예. 예. 그리고 좀 외국에서도 좀 장기간 좀 한번 좀 사는 걸 경험해보고 싶고. 그러다가 어떻게 좀 그런 기회가 생겨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간 학교는 다행인 게 그래서 갈 수 있었지만 상담학교였기 때문에 상담? 네. 그래서 한국의 교포분들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상담한다는 게 사실 어렵죠. 상담이라는 건. 그리고 특히 LA 주변에는 좀 한국말밖에 못하시는 그런 교포분들도 많으시고 하지. 오히려 그런 가정에 상담거리가 많고 해서 그 한국말 자기 모국어로 상담을 하는 상담사를 배출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지만 한국말 수업이 거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죠. 갈 수 있어서. 예. 아니 본인 학교는 그렇고 네. 꼭 갈 때 아이들이 네. 아들은 몇 학년 아들은 고등학생 그리고 딸들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었는데 예. 저는 또 아이들과 또 엄마가 떨어져 지내는 건 어린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건 별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뭐 애들만 보내서 조기 유학도 시키는데 어차피 엄마가 공부하러 갈 거 아이들 데리고 가야죠. 맞아요. 그렇죠. 그죠? 저는 힘들게 영어 지금도 못하는데 아이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기회 있다면 그러니까요.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갔지요. 그래서 저는 한 1, 2년만 있다 올 생각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기독교 상담학하고 가정사역이라는 공부를 했는데 너무 제가 몰랐던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도 참 도움이 되겠다 해서 조금 더 하자 하다 보니까 몇 년 하셨어요? 5년 반이요. 네. 어이구.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왔죠. 뭐가 그렇게 내가 모르던 거였었어요? 저는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심리학도 당연히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심리학은
좀 나를 알아가는 학문이구나. 예. 그리고 상담학은 그렇게 알아간 서로를 관계 맺게 해주는 학문이구나라고 나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초반에는 저를 스캔하고 나를 돌아보는데 진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와, 내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고. 돌아보니 뭐가 문제였던가요? 문제투성이더라고요. 저는 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나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힘들게 했을 수 있겠구나. 어떤 점이요? 어떤 점? 예를 들면 약간 좀 제가 좀 완벽주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좀, 좀 통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보면 좋게 표현하면 리더십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을 막 독재하듯이 좀 힘들 수도 들들 있고. 볶는. 네, 나 자신도 볶고 완벽주의도 있으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남편 들들 볶는 스타일이었어요? 들들 볶지는 않는데요. 좀 힘들 수는 있었겠죠. 잔소리를 한다든지 좀 이런 편은 아닌데 모든 게 조금 막 내가 끄는 대로 막 가야 되니까 결과는 좋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가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때는 아까 어린 아이들한테도 조금 좀 엄했었겠네요. 엄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딱 내가 원하는 길로 딱 가야 되고 어릴 때니까 또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가긴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를 많이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는 좀 나를 고치고 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좋아하게 됐겠네요. 너무요. 예. 거 봐요. 그 전에 들들 볶았었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들들 볶지 않아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있지. 그래서 니네가 힘들지 않았니?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랬었구나 싶어요. 예. 네. 그리고 아이들도 그 몇 년의 외국 공부 생활이 다들 좋았다고 하고요. 예, 우리 큰딸은 너무 좋아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공부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경쟁 치열하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좀 뛰어놀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국제 어린이 양육 단체 컴패션? 네. 이건 어떤 단체예요? 어떤 활동하는 곳이에요? 컴패션은 해외에 진짜 제3세계 국가들 20몇 개국을 상대로 이제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10몇 개국이 스위스, 미국 다 할 것 없이 1:1 어린이를 결연해서 이제 후원해주는 그런 1:1 결연 후원 NGO인 거죠. 네. 그래서 컴패션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가 생기는 거죠. 그럼 신나라 씨는 외국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몇 명이나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몇 명. 네. 옛날에는 오히려 처음에 한두 명일 때는 막 이름도 알고 막 관심 갖고 편지도 써주고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50몇 명까지 있어 봤거든요. 전혀 이름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좀 오히려 좀 안 좋다. 그래서 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편지도 써주고. 네, 근데 50명 되니까 편지 못 쓰죠. 예. 지금도 못 쓰고. 그래서 오히려 졸업하면서 우리 아이들 크듯이 걔네도 크니까 졸업하는 대로 이제 점점 아이들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좀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명수만큼만 하고 싶어서. 그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활동은? 2004년도요. 예. 오래됐군요. 그것도. 2005년도다. 예. 우리 예은이 큰딸 입양하기 바로 직전에 시작했어요. 예. 기억에 남는 그렇게 결연된 아이도 있나요? 그럼요. 우리 아들보다 1살 위의 딸 리카라는 아이였는데 필리핀 아이였는데 걔는 3번이나 만나봤어요. 직접? 네. 필리핀 가서도 만나봤고 한번 한국에
와서도 만나보게 되고. 초청했어요? 제가 초청한 건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에서 할 때 KBS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래서 한번 봤고 그다음엔 제가 필리핀 놀러 갔을 때 신청을 하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 아이의 여비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제 컴패션에서 데리고 와주죠. 그래서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컸으니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사진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데 그 아이는 엄마가 없었는데 근데 너무 생각나는 게 제가 제대로 못 해줬어요. 편지를 계속 해준다든지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해줬어야 되는데 많이 그러질 못했어가지고 이제 벌써 다 이제 졸업은 했죠. 성인이 됐는데 지금은 필리핀 분들이 이렇게 일찍 남자를 만나고 하나 봐요. 결혼했어요? 결혼까지는 아직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자친구도 생기고 근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했으면 좀 더 공부를 더 할 기회도 생기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많이 남아요. 예. 주로 저개발 국가 아이들이니까 네. 이런 후원 맺어서 재정적 후원하는 게 큰 부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에 난 정말 아무 부담 없어 얘 돕는 거 이러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명수를 늘리든지 또 다른 단체 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야 그게 좀 더 값어치 있는 나눔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무슨 재단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재단은 아니고 제가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저는 그런 아이들 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못 누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돕는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큰 단체도 있지만 아주 조그만 단체, 그냥 정말 몸으로 뛰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좀 그런 단체들을 모아서 알리고 그런 단체들을 좀 도울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단체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 어떤 단체들은 기부금을 받지만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0원을 받는다면 사실 절반 정도는 절반보다 더 안 되는 퍼센티지. 그러니까 한 2,000~3,000원, 3,000~4,000원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고 이거는 그 어떤 운영비와 홍보비를 안 드는 그런 이런 단체를 알려주고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에 다운만 받으면 거기에서 그 단체들을 소개해서 그냥 누군가가 나는 이런 단체들이 쫙 있네. 이 중에서 이 단체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나는 이 단체를 돕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앱에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면 바로 다 100% 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직접 아이들을 돕는 어떤 활동은 하지 않는 곳이고 그렇죠. 대신에 아이들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을 아이들을 알고 돕는 단체들을 쭉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 그 단체들의 포털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 단체들을 알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분들을 연결해줘서 받아서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러면은 누가 얼마를 기부했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 100%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앱이니까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그 앱을 개발하고 거기에 단체들을 다 올리고 저는 못하죠. 자료 정리해서 홍보하고 등등의 또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그렇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그걸 만들어 두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저와 같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참 많아서 기부 앱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미? 네, 그래서 아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그걸 다 관리를 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단체가 아니라 저는 또 거기 홍보대사를 할 것 같고 그분들이 운영을 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아이디어는 드렸지만 그분들 아니면 저는 암만 아이디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마침 잘 됐네요. 네네, 너무 잘 됐죠. 그런 그 아이들,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꽤 있어요. 그중에서 몇 단체를 했는데 앞으로 점점 많아지면 근데 이
저희가 만드는 그런 단체는 할 일은 이제 이런 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봉사자들이 많아진다면 어떤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이런 분들 감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생겨서 오히려 감사를 돕고 한다면 회계를 돕고 한다면 더 투명하게 네 자원봉사로 그럼 초심을 잃지 않고 진짜 투명하게 오래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미 시작했어요 그건? 곧 시작할 예정이에요. 네 이제 며칠 안에 그 앱에 이제 딱 뜨여질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앱은 우리가 이제 먹는 체리 있죠? 체리. CHERRY를 딱 치면 그게 기부 앱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얼마 안에 들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엔젤12라고 그 체리에서 운영하는 앱이 이제 생길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쫙 아이들과 관계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입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그러면 딱 신생아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네. 뭐 신생아 시절에 그래도 입양 기회를 가진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럼요. 조금 나이를 먹고 그러면 또 입양하려는 분들도 거의 없잖아요. 예,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많을 것이고. 네. 또 그 밖에 자라다가 갑자기 사고로 부모님을 그렇죠. 잃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학교 밖 아이들. 네, 맞아요. 뭐 등등등 여러 종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퇴소하는 아이들. 이미 보육원에서 그 아이들은 18살 되면 퇴소해야죠. 예. 아이들은 아니지만 저는 아이들처럼 느껴지는 게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관심을 못 받아봤으니까 그 아이의 그 마음이 분명히 이 안에는 얼어있는 그 아이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함해서 다 어우르는 단체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네. 그 안에. 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좀 잘 알려져야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분명히 나도 좀 그런 아이들 관심 있어. 뭐 나는 학교 밖 아이들한테 관심 있어. 그렇죠. 또는 나는 신생아 아이들이 뭐 엄마랑 잘할 수 있게 하는 뭐 미혼모 관리에 관심이 있어. 미혼모 관리까지. 맞아요. 네. 미혼모 지원 단체들도 그렇죠.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더 마음이 가는 단체들을 도울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다 이제 모으려고 합니다. 예. 미혼모 얘기하시니까 네. 사실 가능하면 직접 낳은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게 가장 좋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제일 좋죠. 그죠? 예. 그럼 사실 미혼모 지원 단체가 제일 1번으로 중요하네요. 그거는 지원 단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좀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한정돼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그 미혼모들을 바라보는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사회적 시선이 그렇죠. 바뀌는 거. 저만 해도 어떤 분이 혼자 아이를 키우신다라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대요, 실제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뿐만이 아니라 아예 추측하고 지레짐작하고 오히려 나쁘게 여기고 부모가 같이 책임질 아이가 생겼는데 아빠는 가버린 거거든요. 엄마가 혼자 또는 아빠가 혼자서 나머지 한 부모는 가버리고 혼자서 책임지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그 시선을 바꾸는 게 가장 큰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사유리 경우를 보라고요. 또 다르지만 미혼모가 아니라 비혼모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문화권이라 유독 그 뭐 핏줄, 뭐 가족, 혈연 이거에 대한 인식의 폭이 좀 좁아서 그렇죠. 이미 유럽권의 국가들은 정식 법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체 아이의 절반을 훌쩍 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냥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고 그렇게 법적 결혼을 했던 그렇지 않던 법률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혜택이나 가족에 대한 혜택은 똑같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또 이혼과 재혼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법적 신고 안 하고 자녀를 낳았다가 헤어졌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아이를 낳기도 하고 예. 가족의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다단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 복잡다단한 가족의 형태를 왜 딱 하나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느냐. 예. 그거 아닙니까? 네네. 한부모 가정은 또 얼마나 많고요. 어떤 가정이든 간에 거기에서 생긴 아이들은 예.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고 누려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어서 다양한 형태의 집집마다 엄마 아빠를 두고 내지는 엄마나 아빠 한 명만 두고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육시설이 물론 좋은 보육시설도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보육시설이라도 보육 선생님들이 적은 월급 받고 일대 다수를 상대해야 되니까 가정 같지는 않겠죠. 다르죠. 네. 제일 그래서 중요한 가정에서 자라야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피하면 그러니까 뭐 낳은 엄마 아빠들이 기를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고 네. 불가피하면 입양, 예. 위탁 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세요? 인식 개선? 인식 개선도 그렇고요. 제도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위한 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아이를 위해서, 입양 가정을 위해서, 미혼모 부모를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신생아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친생부모가 키우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예.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입양이나 위탁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거 말고도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일을 또 같이 연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양을 하느냐 마느냐, 뭐 입양 가정이 뭐 학대를 했다, 뭐 친생부모가 학대를 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또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러니까 모든 게 아이를 위해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게 좀 쉬워질 것 같거든요. 관점의 자체가 포커스를 아이에게 맞추자. 네. 입양 가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친생부모 가정을 위탁 가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가정에서 자라게 될 아이에게만 좀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그 아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 못하잖아요. 아이가 권리 주장할 정도가 되면 이미 성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변해서 생각하고 대변해서 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 입장이 돼서. 네. 네. 요즘 간간히 왜 좀 정말 어쩜 이럴까 싶은 끔찍한 뉴스들 접할 맞아요. 때 많잖아요. 네. 아동 학대, 예. 심지어는 뭐 입양된 아동의 학대. 네. 그런 뉴스 보면 어때요, 기분이? 정말 화가 나고 막 욕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입양이 워낙 특별한 관계니까 그리고 많지 않으니까 그걸 부추기는 기사를 보면 화도 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격 없는 부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가 되는 그러니까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가 문제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편부모 가정은 또 편부모 가정대로 또 특별하게 그러니까 친생부모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위탁 가정이든 입양 가정이든 뭐 편부모든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예, 그게 예, 끔찍하고요. 예. 그래서 그럼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다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입양을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하는가? 그러면 아이들이 자격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더 강화하느냐,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방향이 다르. 그것도 시설을 더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다면 아이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는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 예. 이걸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걸 놓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이 되게 만들 거냐를 그렇죠.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학대가
벌어지면 조기에 발견하고 네. 사회가 포착할 수 있는 예. 뭐 이런 시스템. 그런 좀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에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제거하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뭐, 본질을 네. 중요시 여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몇몇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입양 가정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 때문에 네. 입양 자체를 어렵게 한다거나 그렇죠. 보육시설을 늘리자거나 네. 이건 정답이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 좋은 이번 한 가정을 주 키워내야겠죠. 예. 그렇죠. 입양을 오히려 더 확대해야죠. 네. 이번 한 주 우리 이제 가정의 달 마무리하면서 가족 소재로 이야기하고 우리 신아 씨도 만났는데 예.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그야말로 안식처 같아요. 쉼터 같고요. 안전하고 안정이 보장된 곳. 네. 그런 곳이 가정이 아닐까 싶어요. 요 말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이 안식처처럼 안 느껴져 하는 성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가족과 있으면서 안전함을 못 느낀다든지 쉼터처럼 못 느낀다든지 이 모든 경우에 조금 부합하다면 뭔가 내가 우리 가정이 잘못 흐르고 문제가 있는 있구나를 생각하고 좀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것 같고 또 주위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신나라 씨의 그 안식처,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는 안식처. 네. 근데 거기에 한마디가 지금 뒤에 붙이신 말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야겠죠. 그게 진짜 가족인 거죠. 네네. 나만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네, 그렇죠. 맞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또는 우리 언니한테, 내 동생한테 얘기하면 돼. 막 이럴 수 있는 곳, 가정이어야겠죠. 가정 내에서도, 나는 엄마가 싫어. 나는 아빠가 싫어. 할 수는 있어요. 난 언니가 더 좋아.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거야 호불호 차이고 근본적인 그런 게 좀 흔들린다면 위험하겠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가족은 혹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식처라고 느끼고 있을까? 혹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나라 씨 어제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은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콩, 다양한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